왜 우리는 그토록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새해 다짐은 작심삼일이 되고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변화를 향한 여러분의 그 강력한 의지가 바로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그 순간, 우리는 우주를 향해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나는 결핍되어 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이 신호는 마치 우주의 거대한 공명판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인 공명의 법칙에 따라 우주는 여러분이 보낸 그 부족함의 주파수에 정확히 일치하는 현실, 즉, 더 많은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하게 할 현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의 에너지는 현재의 그 문제에 더욱 단단히 고정됩니다. 마치 늪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양자적 변화는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항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 즉 내맡김을 의미합니다. 싸우기를 멈추고 저항하기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과 나의 현실을 온전히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자신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단지 나의 본래 주파수와 잠시 어긋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창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 대신 나는 이미 완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결핍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불안의 주파수에서 평화의 주파수로 자신을 조율할 때 여러분의 현실은 그 주파수에 맞는 경험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멈추고 우주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법을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저항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화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과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하루 행동의 95%는 의식적인 마음이 아닌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 강렬한 감정적 기억, 그리고 반복된 생각과 행동으로 프로그래밍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만약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 나는 늘 아픈 사람이야 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핸들은
오른쪽으로 꺾고 있으면서 동시에 엑셀 대신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이라는 55%의 힘으로 잠재의식이라는 95%의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치려는 노력은 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주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낡은 프로그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의식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파동, 즉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고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을 부족하고 결함 있는 존재로 관찰하면 여러분의 현실은 그 관찰에 맞춰 창조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신을 이미 완전하고 풍요로운 존재로 관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며 양자장 전체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주파수를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과 정렬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저항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조급함,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 자신에 대한 비난 등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감정과 생각을 그저 지켜보세요. 이것들을 없애려고 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있도록 허용하세요. 이것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항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저항과 하나가 아닙니다. 저항을 관찰하는 의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그 저항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모든 저힘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나는 변화를 통제하려는 나의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우주의 지혜와 흐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며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주파수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미래의 당신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풍요로운 당신, 건강한 당신, 사랑이 넘치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감정을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감정을 온몸으로 불러일으키세요. 감사함, 기쁨, 평화, 자유, 충만함. 이 감정들이 바로 여러분이 우주로 보내는 새로운 신호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지금 충분히 느낄 때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몸은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선규전학이 증명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매일, 매 순간 연습하세요. 저항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세요. 이것이 바로 양자적 도약을 일으키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에너지의 불일치라는 문제와 다차원적 통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지만 여전히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과 감정 사이에 에너지적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결핍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에 혼합된 비일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여러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 즉 생각과 감정이 합쳐진 전자기적 신호에 반응합니다. 심장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심장은 뇌보다 약 5톤배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켜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심장과 뇌의 정합 상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 정합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가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심장 부위에 의식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심장으로 숨을 쉰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몇 분간 이렇게 호흡하면서 감사, 사랑, 연민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키세요. 과거에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려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매일 5분에서 10분씩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심장 박동 패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뇌파가 안정되며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생리 상태 전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더 조화롭고 강력해지면서 여러분은 더 높은 차원의 정보와 가능성에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고대 영적 전통에서는 이것을 깨달음 혹은 신성과의 합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은 이제 이러한 상태가 실제로 측정 가능하며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더 이상 외부 세계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임무는 내면의 세계를 조율하여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고 심장과 뇌를 정합시켜 우주에 명확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외부 세계는 그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여 저절로 재배열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특별한 시간에 명상을 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매 순간의 선택과 알아차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바로 상태 점검하기입니다. 하루에 몇 번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저항하고 있는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몸과 감정을 느껴보세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나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마음속에 불안이나 걱정의 생각이 흐르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항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부드럽게 그 긴장을 내려놓기로 선택하세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의 모든 저항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감사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1분이라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연습을 하루에 서너 번만 반복해도 여러분의 신경계는 점차 안정 상태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와 저항의 상태에서 조화와 허용의 상태로 전환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점점 더 쉬워지고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함께 해볼까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S는 긴장감인가요? 아니면 열린 허용의 상태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알아차림을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심과 오래된 습관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은 평화롭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전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며 기존의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뇌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은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그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거나 다시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결국 또 제자리로 돌아왔어.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 감정들과 싸우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저항의 주파수로 돌아가게 되고 그 감정들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더욱 강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진정한 해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아, 의심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내 몸을 통과하고 있구나. 이것은 과거의 프로그램일 뿐 지금의 나는 아니야. 이처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 거리를 두고 관찰할 때 그 감정들은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감정은 단지 에너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여러분의 시스템을 통과하여 소멸됩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낡은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미래의 자아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낡은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파수를 안정시키는 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들릴 수 있지만 다이얼을 꾸준히 그 자리에 고정하고 있으면 결국 깨끗하고 선명한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후퇴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재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매 순간 부드럽게 사랑으로 자신을 원하는 주파수로 다시 데려오세요. 그 꾸준함이 결국에는 임계점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영구적이고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를 탐험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많은 노력이나 힘겨운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항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고장난 존재로 보고 고치려고 애쓰는 것은 결핍의 주파수를 우주에 보내는 행위이며 이는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단지 본래의 주파수와 정렬되기만 하면 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채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자물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를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적 신호가 양자장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 특히 심장의 강력한 에너지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고 심장과 뇌의 정합을 이루어 우주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양자적 창조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저항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배웠고 의심과 낡은 습관이라는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태를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낡은 방식대로 삶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힘겹게 노를 저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를 내려놓고 신뢰와 함께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이 길은 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고쳐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억되어야 할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힘은 더 많이 함으로써가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함으로써 발현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하세요.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겠다고, 더 이상 현실에 저항하지 않겠다고. 대신 사랑과 수용으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껴안고 나의 진정한 주파수와 정렬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할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밝힙니다.